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주식, 코인, 뭘 해도 손실을 보고 계시다면 화려한 삶을 살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는 삶을 일굴 수 있는 투자 대안 ETF 어떨까요? 도와주시러 메이크의 강은보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요즘 화두 중 하나가 코스피가 2100을 돌파할까 아닐까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에너지 지표가 이런 것도 예측을 할 수 있나요? 네, 그런 것도 만약에 그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이 방송에 노출을 시킬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에너지 지표는 어떤 수치를 지수를 정확하게 찍기보다는 어떤 이 추세 흐름 그리고 추세 하락에 대해서 상승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할 때 확률을 높이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증시부터 점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 전부터 증시 조정을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우는 이런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적중을 하셨어요. 네. 쌍복 찍고 하락세로 또 돌아섰더라고요. 네, 일단은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시면은 쌍봉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음봉이 툭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앵커님이 강하게 말씀 주신 것처럼 확 떨어진 모습이 나오면 저희 인버스 투자가 지금 어느 정도 비중이 좀 확대가 돼 계실 텐데 좀 긍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근데 최근에는 다우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우리 국내 증시가 빠르게 하락하거나 다우지수가 급등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국내 증시가 급등하거나 그런 모습을 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약간 그런 단순한 시장이 아니죠. 네, 지금은 상관관계 지수로 봤을 때는 중국 증시랑 조금 좀 더 밀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다우지수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봉이 두 개가 떨어지고 무게가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좀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해외 선물, 다우 선물을 보면은 하락분을 좀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야간에는 다우지수의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조금 하락 쪽에 무게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조정 이후 추가 조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 대응 잘 하시고요. 그렇다면 상해 종합지수는요? 네, 상해 종합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아예 바닥 구간 방송 초기 때부터 상해 종합 증시는 3,000원 향해서 갈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때 한번 먹었고. 네, 먹었죠. 네, 수익을 내셨죠. 그리고 3,000 지수부터는 흔들리더라도 위쪽으로 가기보다는 3,000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서 인버스, 중국 인버스 ETF에서 가격을 정확히 짚어드리진 않았지만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2,967포인트로 상해 종합증시는 1.3% 정도의 하락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 라인이 추가적으로 더 나갈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흔들림은 있지만 밑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상해 증시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인버스 공략으로 두 번째 수익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석 들어보니까 오늘 또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하락, 조정, 리스크 이런 걸 염두하면서 주식시장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방향성 예측하는 글로벌 에너지 네. 숫자가 많이 내려왔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8.8포인트, 8.8을 3개를 찍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뒷부분에 제시해드렸던 코덱스 200 인버스 ETF 가격 라인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비중을 들어간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정도 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지표를 보시면은 6.3포인트의 에너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금요일 날 만들어진 에너지 지표인데요. 시장이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후장이 마감이 돼봐야 알겠지만 에너지 지표가 6.3에서 위쪽에 8.8을 만들지 못하고 아마 6.3에서 5.3 이하로 내려가는 에너지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의 에너지는 오늘 종가가 돼야 다음 주에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지만 5.3 아래권에서 내려와서 좀 지수가 글로벌 에너지 지표는 좀 하락 쪽으로 무게를 좀 기울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주 전,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비교를 해봤을 때 에너지 지표 지수가 점점점 숫자가 내려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데요, 이 정도면. 네. 그럼 코스피 2100 탈환은 어렵겠네요. 자, 근데 코스피 지수가 여러분들 제가 코스피 차트 흐름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스피 지수가 2100을 찍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실까요? 글쎄요. 그렇죠. 그거는 2100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가격 라인인데요. 지수 라인인데 지금 지수상으로 보면은 제가 오늘 조금 라인을 좀 미리 그어놨는데요. 저쪽 위에서부터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추세 라인이 쭉 내려오는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그리고 쭉 올라오는 구간. 그러니까 2019년 4월 달에 저점 라인에서부터 쭉 추세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이 2010포인트, 30포인트부터 2090포인트 라인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122평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보고 있습니다. 저항을 맞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미리 제가 좀 답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시장 방향성을 보실 때 이 제가 두 손가락을 V자를 켜고 있는데요. 이 V자 라인으로 어떤 채널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보시면 이쪽 여기 라인 2080에서부터 2010포인트인데 그러면 당장 10월 달 9월 중순 10월 달에 이런 모습이 나올 것이냐? 저는 10월 말 그리고 10월 첫째 주에서 10월 말, 10월 중에는 이 채널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고수의 영역으로 순환매장세는 제가 저번 주 방송, 저저번 주 방송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순환매장세는 열리지만 2050 위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를 좀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것도 뭐 누누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코스피 에너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제가 네. 질문이 있는 게 네. 계속 에너지 지표는 하락 가능성을 염두를 하라라고 지표가 계속 네. 이야기를 하는데 코스피는 랠리가 계속 이어졌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 부조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피 에너지 지표는 8.9포인트에서 그냥 3포인트 이하로 급락하지 않고 위쪽 라인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지수를 올리면서 이 시장에 참여한 메인 하우스에서는 물량을 조금씩 가져가는 그런 모습의 에너지 포인트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5.2에서 6.1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코스피 에너지 지표는 5.2포인트에서부터 조금 낮은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과거에 보시면은 8월 26일 날 지표 0.9포인트를 찍고 지수가 쌍바닥 자리를 찍고 쭉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6.1포인트에서 1포인트까지 급격히 하락이 나오는 흐름은 현재 업종 에너지 자체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6.1과 한 3포인트 내외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에너지가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꺾일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락 쪽으로 그래서 코스피 에너지 지표나 글로벌 에너지 지표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해도가 좀 올라가시려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그때 절에서 에너지가 좀 더 꺾이진 않고 그런 모습이 나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께 좋은 안내 그 나침반 등대 역할을 에너지 지표가 해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인 하우스, 큰 손이라든지 영향력 있는 수급 주체들은 조금씩 물량을 팔고 나가는 점 여러분들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된 모습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하락을 뭐 의미 있는 변곡점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다 보시면 에너지 지표를 보시면서 코스피 에너지 지표도 보시고 코스닥 에너지 지표도 보시면은 시장이 약간 꺾일 때에 코스닥 에너지 지표가 먼저 꺾이고
그 코스닥 지수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스닥에도 ETF가 있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ETF에 제가 SNS 방송 통해서 7,700원짜리에서는 다 정리를 하고 다시 눌림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7,740원을 찍고 지금 7,400원, 500원짜리로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도 보시면 644포인트를 보고 있는데요. 스토캐스틱 에너지 지표상 보시면은 큰 봉우리를 만들고 쌍봉에서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바이오 종목들이 저점 대비해서 강하게 상승하면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리스크 관리, 익절 관리를 좀 하시면서 계좌가 갑자기 쪼그라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코스닥 증시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변동성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에너지 지표는요. 이 역시 좀 하락 쪽으로 혹은 숫자가 적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한번 보시면은 644포인트에서 그리고 619포인트, 8.5에서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에너지 지표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도 낮아져요. 네, 맞습니다. 저점은 1.1에서 2.4로 높이고 4.4를 찍고 5.1을 찍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0.7% 정도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이냐 눌림이냐를 판단할 수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정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포인트에서 오늘은 3포인트대 이하 3포인트대에서 아마 에너지 지표가 포인트가 나올 것 같고요. 그 구간이 만약에 이번 주 월, 화, 수 정도에서 2.4 이하까지도 내려오면 코스닥은 의외로 강하게 내리꽂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 시작. 과연 코스닥 조정 시작일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방향성만 주구장창 알려드리는 방송 아니고요. 이 방향성에 따라 어떤 종목 담을지까지 저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막힌 ETF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도 진작에 갑니다. 어떤 ETF 들고 오셨을지 바로 좀 공개할게요. 코덱스 인버스 ETF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워낙 매력적인 자리여서 제가 목이 순간 잠겼는데요. 현재 보시면은 제가 혹시 앵커님 저번 주 방송에 제가 6,800원과 6,900원이 운이 좋으면 잡힐 수 있다 해서 90%라는 비중까지도 파격적으로 뭐 과감하게 뭐 이런 단어도 언급했던 그런 단어 쓰지 말자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6,800원, 900원 사이가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6,860원을 저점으로 해서 6,900원. 만약에 앵커님께 제가 코스피 지수가 2,050 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인버스 ETF를 잡아라 했으면 저는 약간 신뢰가 좀 떨어졌을 텐데 지수가 강하게 상승했었던 그 부근에서 가격 라인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ETF는 6,860원과 지금 6,880원 현재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거는 30분 봉입니다. 목표치를 보시면 60분 봉에 7,160원 구간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자막 라인은 아마 7,200원 구간에 아마 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7,100원 좀 올라가면 그때부터 차트를 보시면서 청산을 부드럽게 하시고 자막에서 나오는 7,200원과 250원은 좀 비중을 한 30% 정도는 좀 끌고 가면서 오버슈팅 나오면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시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인버스 말씀하신 이후 주구장창 내렸다고 해서 뭐야 이러시면 안 되고요. 예전부터 저점 공략 라인을 저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 여러분들 염두하시고요. 기회 왔다고 하시니까 또 참고하시면서 얼른 좀 담아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대표님 미리 담으신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이 방송을 처음 보셔서 채널 트신 분들은 만약 100만 원의 여유자금 투자금이 있다 그러면 한 50만 원이라도 지금 이렇게 담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님께서 강하게 하니까 제가 힘을 얻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50만 원에서 그 정도로 들어갔고 만약에 기존 보유자들은 그냥 바이 앤 홀딩
일명 바이앤 기도 전략을 하시면 좀 긍정적인 수익을 좀 내시지 않을까. 근데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거래일 기준으로 한 20거래일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상승 구간 목표 구간 7,200원에서 7,250원까지 대응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네. 큰 손들의 뭐 수급이라든지 누적 수급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화면 한번 확대를 오른쪽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노란색이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순매수인데요. 이게 1년치의 그래프입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선물이죠.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데 화면이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봉으로 올라갔고 지금 내려와서 쌍봉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전략은 여기서 외봉, 쌍봉에서 확 밑으로 내리는, 그러니까 매도를 선물 매도를 확 해서 프로그램 매도세를 유발시키거나 아니면 현물과 동시에 던져서 시장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누적 선물 수급이 살짝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헤드앤숄더 패턴의 수급 추이가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기승전 하락 쪽에 좀 무게를 두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현물 수급을 살짝 지금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드리자면 밑에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게 개인들 포지션이 이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밑으로 쭉 내려와 있습니다. 증시가 올라갈 때 개인들은 파는 성향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지수가 좀 꺾일 때 개인들의 현물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입니다. 이제 개인들이 현물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시장이 올라가면 좀 기다려서 좀 팔아야 되는데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파는 개인들의 포지션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개의 예시를 좀 드리면서 이렇게 시장이 제가 언급드린 대로 가는지 나중에 한 2, 3주 지나고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짧게 질문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위클리 옵션이 개장을 했습니다. 네. ETF에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네, ETF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저희 한마디로. 방송을 함께 하신다면 매우 긍정적이고 저희 방송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조금 리스크하니까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리송한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결국은 ETF다라는 말씀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 투자하든 비중 관리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비중까지 신경 쓰시면서 수익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크의 강은보 대표와 인사 나누면서 저희도 인사 나눌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